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빙하. 오늘 영상은 좀 느린 영상이에요.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고양시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GTX도 타보고 거기 상가들도 쭉 둘러보고 그리고 아파트들도 둘러보고 일산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왔습니다. 햇살이 뜨겁더라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대선 전이에요.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쪽 방향으로 얘기가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대선 전에 지금 영상을 만듦을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지율은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있지만 선거는 모르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대선 끝나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는 게 제 의도 전달에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고 다녔는데 지하철에 제가 여러분 이건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뭐 하면 좋다, 뭐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건데 제가 아는 건 제가 했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예전에 이러세요. 제가 하는 얘기에 본인이 해당 안 되면 죄책감을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잘한다는 기준이 됩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죄책감 같은 거 느끼실 필요도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니고 하여튼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 책을 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원래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하철 한 칸에 사람이 타면은 거의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고 물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게 통계에 나오는 게 한국이 책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안 읽는 나라고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책을 읽는 다양성도 없어요. 베스트셀러 뭔가 하나 뜨면은 그 책을 일단 많이 사요. 요번에 한강 작가님 수상 이후에도 그 책이 동이 났었죠. 그 책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서로 가는 방향이나 가는 속도나 이게 비슷해져요. 느릴 때는 같이 느리고 빠를 땐 같이 빠르고 방향이 정해지면 글로 같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둘러갈까? 그런데 제 기준인데 저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은 이미 공약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좀 예상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5년이에요. 물론 중간에 짧아질 수도 있지만 대통령들을 보면은 탄핵이 있으니까 일단 5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미리 잡고 미리 준비를 해서 5년이란 기간 중간에 내가 정말 활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길게는 3년까지 만들어 보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누가 제일 많이 벌었냐?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전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부동산이랑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제일 많이 번 사람은 그 전에 이미 파악이 끝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 정권의 파악이 끝나 있는 건 기본이고 문재인 정권의 색깔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이 끝나 있는 다음에 일단 세팅을 해놓고 플러스 알파로 이 정권의 흐름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의 스텝을 더 밟았던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자금력도 중요하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못했던 분들도 많은데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돈이 정말 적거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대출이 너무나 풀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독한 맘 먹으면은 내 돈 거의 없이 또는 테크니컬하게 없이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좀 힘들었죠. 위험하기도 하고. 즉 미리 결정을 하고 세팅을 한 다음에 정권의 흐름에 발맞춰 간 사람이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22년도 시장이 꼬꾸라질 때 데미지를 먹었어도 앞에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남들이 봤을 땐 괜찮아요. 본인은 아깝다고 하시지만. 자, 요번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공공으로 할 것인가, 민간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규제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내수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걸 무시하면서까지도 부채를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좀 무서워서 그러는데 제가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도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2017년도 파리 대책이에요. 이게 엄청 이제 유명해졌는데 2017년 파리 대책,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그 다음에 2018년 12월 달 헬리오시티 입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뇌리에 남는데 이때 제 주변이 많이 갈렸었어요. 지금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뻔한데 그때는 나뉘었어요. 제가 그때도 다시 한번 배웠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유동성이 풀리는 단계에서 규제를 통해서 매물, 양도세 때문에 구축 매물이 못 나오게 하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풀리면 수요가 늘거든요. 수요가 느는데 공급을 줄이는 셈이니까 신규 공급이 있다 해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쫙 올라간다. 또한 유동성이 풀리는 양을 봤을 때 이거 한국은행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상승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퍼질 것이다. 이는 마치 노무현 정권 때와 같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계시고, 한쪽은 규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 왜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아직 규제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겁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까딱 잘못하면은 완전히 돈 다 뺏긴다. 이런 분들이 그때도 나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전자에 베팅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 이뤄내셨는데 제가 봐도 과도하게 이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에 엄청난 분노가 들어간 이유가 누군가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누군가는 정말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욕을 많이 했어요. 부동산을 투자한 분들을. 전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올 때마다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예측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왜냐면 공급을 너무 안 하고 유동성을 너무 줄였잖아요. 가계부채를 잡는다는 이유로.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눌러도 갈 수밖에 없는 곳들만 간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송구한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 중에 저도 들어갑니다. 갈 곳만 가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느리게 회복이 안 퍼진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 정책이 예상이 어려웠고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틀린 지역들이랑 틀린 이 부위가 있어요. 근데 현상 자체는 이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세팅하신 분들, 지금 똘똘한 채 사고 있는 분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 토제 역효과랑 섞여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지금 정부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젠 정해졌겠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뭐 안 돼요. 뭔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느낌인데 지금 이게 퍼지면서 주요 입지가 퍼지고 있어요. 주요 입지란 개념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마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성동구나. 지금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용산구 같은 데 말할 필요도 없고 강남 3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베팅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전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면 그때 당시를 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도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초반에 맞게 세팅한 분들은 있었어요. 이번 정권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라고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 사도 되죠. 판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뉴스가 알려주기를 원하고 또는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어영부영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어영부영이란 표현은 잘못된 거기도 해요. 왜냐면 한 분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선택이니까. 근데 제 말이 뭔 뜻이냐면 어영부영은 약간 끌려가듯이 대충대충 이런 느낌 있잖아요. 빠릿빠릿하게 미리 공부하고 선택하고 진행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 시장에 이거 의심이 가면서도 이러면 사실은 이미 내 눈으로 뭔가 확실히 본 지역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끌려가듯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잘 안 됐을 때 내 공부랑 내 예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선이 끝난 지금은 끝나 있을 테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누구와 유사할지 대충 공부가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일도 그거였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잘 될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계획을 세우고 전망을 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하게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통계를 보나 밖에 나가서 보나 책을 읽는 분들이 잘 없어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은 제가 봤을 때 시험 준비 책일 거예요. 수업용 책. 수능 준비하는 거, 수시 준비하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공무원 시험이랑 자격증 시험 있죠. 이 책을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매주 라이브를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제 채널이 그런 걸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적자 생존이니까 맞춰서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응원하고요. 저도 이제 힘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